말로 홈런까지는 아니고 2루타 점수 났어요. 점수. 두 개째야, 두 개째. 점수 났어. 2점 났어요. 세운구역 한옥건설 쓰고 히림까지 갔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왜 종묘 뒤에다가 그렇게 빌딩을 세우려고 그러지? 높은 거를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을 가지고 네. 또는 뭐 경관을 가지고 유네스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돌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용적률을 올렸을 때 저희는 이 개발 이익이 어디로 가냐를 추적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개발 계획 설계가 민간이 이익을 독점해 가는 방식의 설계가 되어 있고 이거 건물 종묘 뒤쪽에 그 사진 같은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종묘 뒤쪽으로 쭉 높은 빌딩 네, 띄워봐 주세요. SH가 내부 보고 자료에 넣은 사진인데 네.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면 경관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네. 아파트에 둘러싸인 거 같지. 네, 종로를 실제. 저렇게 둘러싸는데 그 용적률을 올리면 저렇게 하겠다는데 저게 경관 안 해친다면서 막 우긴단 말이죠. 네. 근데 용적률을 올리면 이게 그림자 길이만 2배 길어지고 높이만 2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이 2배 이상 나죠. 그러니까 그 그 이익을 돈을 민간업자가 가져가더라. 이게 이제 1점 홈런이었어요. 처음에 네. 김한 기자가 했던. 서울시가 저희 보도 이후에 희한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내부 자료입니다. 서울시 규정집이에요. 그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개발 이익은 그 뭡니까?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3,800억 남아요. 지금 서울시 계산으로도.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한업자가 가져간다. 한옥건설이 가져간다. 이게 저희 보도였는데 이 개발 이익에서 뭐를 하냐면 종전자산 가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또 저는 서울시 담당자를 포함해서 누구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한국 부동산 관련법, 서울시 규정 어디에서라도 컨트롤 F로 해서 순이익이라는 말을 찾아오면 저희가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3,800억대가 나는 거고 3분의 1 한호가 가져가는 겁니다. 순이익은 회사가 네. 경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만들 수 수 있지. 있지, 만들 그렇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지금도 뭐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계산을 낮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익을 낮췄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랑 저희랑 이제 반론을 재반론까지 했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한 보도는 그런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1점 홈런은 오세훈 시장이 이거 갑자기 빌딩 높이 세워가지고 원래 낮았다는 건데 최초에 하는 높이 세워가지고 경관을 해치네 마네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 민간업자가 가져가더라. 그렇죠. 근데 이 민간업자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될 거야 하고 시작했고 실제 네.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됐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한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주민 대표자회의 멤버가 되죠. 주민 대표자의 멤버로 SH에 이거 용적률을 좀 높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10년 넘게 유네스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로 결론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다 났잖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끝난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는데 SH가 그래요?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 주민은 업자야. 업자죠. 예. 그래서 제안을 하고 그 후에 일사천리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자, 되는데 그게 1점 홈런이고 자 이번에 지난 주말에 때린 추가 홈런이 하나 있어요. 그 추가 홈런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설계 네. 이 설계 단계에서 드러나는 사실인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등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 회사가 히림이라고 이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림이 이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이 향상된 건물의 설계를 맡았는데 이게 총 설계 금액이 520억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00억짜리 수위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림이 수의 계약으로 따냅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요건 굉장히 까다로운데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제공모의 연장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림은 국제공모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등은 다 2번 국제공모가 있었는데 1등은 다 해외 업체가 됐어요. 히림은 거기에 국내 파트너 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내세우는 게 국제공모에서 히림이 그만큼 1등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그 국제공모 계약에 네. 변경 계약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제공모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히림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냐. 근데 이 히림은 자
제가 기사 읽어봤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서울시가 디자인을 공모해서 당선된 자와 설계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네. 1등으로 당선된 경우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이니까. 그런데 히림은 공모전 1등을 한 적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히림이 내세우는 게 자기들은 2006년부터 네. 그 설계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공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설계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 그 눈빛을 보세요, 네. 홍사훈 기자. 난 원래 이 바닥은 잘 알았었어. 약간 네. 약간 쾌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이 눈빛에 맞춰가지고. 자, 나 말고 노영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노현희 변호사를 향해서 우리가 설명해 흔히 주세요. 보는 조감도를 만드는 설계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설계죠. 이게 보통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멋지게. 네. 그럼 이 그림 안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이. 이 시설 설계가 또 있습니다. 시설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벽도 세워야 되고 이런 설계가 있잖아요. 이 설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디선가에서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 업체가 1등이기 때문에 이 실시 설계를 국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서울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1등 업체가 파트너로 히림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1등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국제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의 계약을. 그럼 히림도 사라져야지. 같이. 사라져야죠. 그러면 이 종합 설계하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을 파기하자마자 그 달에 바로 히림이랑 전체 계약을 다 히림을 줘버리는 거예요. 언제 파괴했네? 작년에? 24년 2월 달이죠. 김건희 때? 네, 김건희. 그러니까 그 원래 외국 업체가 주도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새끼의 설계업체가 하청업체 같은 거. 요게 어미가 나가니까 새끼가 이어받은 거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다 먹었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되는 거죠. 어미를 쫓아냈나? 근데 여기서 석연찮은 게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외국세를 쫓아냈나? K캅은 우리가 그거 K캅은 게 네덜란드 설계회사. 업체, 공모 1등한 업체는 우리가 그거 용적률 상향된 거 설계 우리가 그럼 할까?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시가 아니 돈 줄 테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약금을 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 안 안 했어? 된 금액까지 주고 베리 스트레인지하네. 예, 베리 스트레인지하네. 그만하자라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국제 공모에서 1등을 했는데 설계비가 얼마였냐? 44억이었어요. 1등인데. 520억이라면 히림은 520억짜리 계약을 합니다. 44억에서 520으로 늘려줬어. 네. 좋네. 전체 세 개를 다 맡은 외국 거니까. 업체는 네. 44억이고. 기가 막힌. 그러니까 원래 장사죠. 시행사가 네. 처음에 그러니까 설계를 실시 설계라는 걸 원래 해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땅 파고 공사 들어갈 때는 대안 설계라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네. 그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걸 따로 설계를 네, 또 중간 설계라고 하거든. 부르죠. 예. 근데 실시 설계는 원래 뭐 이런 말해서 좀 그래 대충 해 원래 그냥 그 네.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없죠. 520억이라. 네.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에서 한 거는 44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계획 설계 비용이 튀김 설계로 44억이었는데. 바뀌면서 그게 520억으로 뛰었다. 땅 짚고 헤엄쳤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 1등한 업체가 해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1등한 업체는 44억의 설계를 냈어요. 근데 히림은 이 업체에 말하자면 하청 업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등 업체, 외국 업체를 날려요. 계약을 해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청 업체에 있던 히림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등으로 당선된 곳가만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 1등으로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 그렇죠. 계약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모는 했지만 걔는 날려버리고 결국 히림한테 다 몰아주고 가격도 올렸다. 그렇게 된 거죠. 히림 논았네. 그때 2024년인가요? 24년 2월 달에 일이죠. 2024년이면 저 히림이 관급 공사를 싹쓸이해야 될 때입니다. 이 히림은 근데 김건희 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럼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네덜란드 업체는 잘했는데 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용적률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니까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그림이 달라졌죠, 그림이. 그림이 달라졌으니까 너희의 설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면 간 거죠. 다시 하면 되지. 아니,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위약금 44억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수의계약 할 그것까지 아니라- 가기도 전에 어. 왜 44억에 하던 걸 갖다가 이 네덜란드 업체가 못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용적률 높아진 대로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하면 했는데 네, 네. 왜 그걸
서울시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느냐? 뭐 서울시 입장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업체는 설계를 다 마쳤는데 주진우 의심은 히림 주려고. 이 공사가 왜 나한테 그래? 이거 소송 가면 나의 의심이 아주 그거야. 조용히 좀 해봐. 말 좀 하게. 내 문화재 의심이야, 정비 그게.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한이 계속 길어지고 이게 계속 논쟁이 되니까 근데 이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가 그만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 해외 업체 말이 안 입장에서는 되지. 왜 정리하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그 당시에는 히림을 줄 거라고 생각은 이 업체도 못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해외 업체는 국내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겠지. 모르지 여기까지. 그냥 거기서는 우리가 1등 했는데 계약 파기하고 자기들 더 높인다고 하네. 우리 할 수 있는데 다시 공모해라. 우리는 다시 공모할게.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런 생각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시 공모 네.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 계약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했을 거예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행되지 않은 비용까지 서울시가 일부 돈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끝내는 게 목적인 끝내려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그래- 네덜란드 위약금 K-팝은 냈다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습니까? 이익을 봤습니까? 그 설계 비용은 거의 다 받긴 했으니까. 위약금도 받았겠죠. 손해는 안 받았죠. 이익금은 이 위약금 받은 거 뭐 몇 푼밖에 안 될 거 네네.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다 받지는 그렇다고 못했고. 손해- 그럼 건 아니지. K-팝이라는 데는 K-팝. 그냥 순순히 K-팝 말고 응원봉 들고 다니시더니 K-팝. K-팝은 그냥 순순히 지금 물러났어요 그러면은? 케이크하고 현재로서는 물론 나 같으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위약금 주니까 나가야죠. 위약금 얼마나 되는 몇 푼이나 된다고? 아니, 그거 그러니까 잡은 게 몇 년 동안 그 지금 잡고 기간이 있었는데. 같은 달이에요. K캅에서 네. 자 K캅에서 이제 히림으로 넘어가 봅니다. 히림에서 건진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추적을 했는데 네. 건진 공소장에 힌트가 있어요. 건진 공소장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히림이 국가 공모 사업을 청탁하고 건진이 이를 들어주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자 여기서 건진 얘기 나오죠? 건진 히림 제가 달릴게. 자, 잘 달려. 잘 달려야지. 이거 다 소송할 거야. 자. 이거 삐끗하면 소송 들어온다. 자, 우리가 저기 지난번에 밀접한 SBS에서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김건희와 그 세강자 세강자. 이준수. 어. 이준수 뭐가 선정적이었어? 아주 드라이했어. 드라이였다고. 자, 어. 봐봐 뭘 밀접한 관계 정도밖에 그리고 자, 말안 했는데. 거기서 김건희는 자기 전화기에 모든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이야. 남편인데 윤석열. 최은수는 회장.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세강자만 이준수라고 이름 나왔어요. 네. 준수한 사람이야. 준수한 사람. 이준수가 아니라 준수한 사람이야. 한 사람. 자, 그런데 준수 한 사람. 준수한 사람보다 준수한가 보지. 준수한 사람보다 히림과의 관계가 더 세.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더 훨씬 진해, 더 가깝다. 진해, 더 진해. 어떻게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알잖아. 나는 다 봤자. 자, 봤죠. 자, 그런데 2013년, 14년 그때부터 히림은 김건희하고 붙어 있어. 히림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와 에이, 대표지 나 여기서는. 대표와. 대표 그리고는 부인과도 아는 사이라는 거 아닌가? 나중에 에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대표와 알고 어. 대표가 바뀌고 그 다음과도 연결이 되는데 2013년 14년 그러니까 그때 마크로스크 전시할 때부터 메인 스폰서 역할을 히림이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도 도운데 아니 그건 히림이 좀 예술의 조예가 있고 사랑하나 보지. 특별히 저기 뭐지 김건희 쪽에 조예가 깊습니다. 근데 더 가지 말고 자 이거 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가까워요. 그래서 누구도 돈도 잠시 소개시켜주고 나갔다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둘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자 마크로스코나 대형 전시를 지원까지는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근데 플러스 뭐예요? 건진 법당에 손을 잡고 간다. 건진 법당이 누구랑? 대표랑 대표 부인이랑. 대표랑 대표랑 김건희. 건진 법당에 같이 다녔다고? 건진 법당에. 히림 건설의 대표랑 근데 자 그리고 히림 건축참. 자 그런데 그거 확실해? 아니 내가 언제 근거 없이 말한 적이 있어. 그래. 하나만 내가 하나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그런 생각 보여. 사진 자, 있어 사진? 그냥 말로 해. 나중에? 말로. 말로 해봐. 나중에 할게. 자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뭘 하는데 계속 다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13년 14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파워가 뭐 김건희 윤석열이 그때는 한직을 돌 때 아니에요. 그렇지. 한직을 돌고 뭐 이제 여주지청장 정도 할 때지. 이명박 박근혜로 왔을 때니까 갔을 때인데 근데 그때 건진법당에는 권재진, 이현동 그러니까 국세청과 법무부와 국세청의 가장 강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또 한 명이 국정원에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여기에 몰려 있고 그때 건진법당에 그 사람들이 훌라치고 고스톱 치면서 사랑방이야. 거기에 이제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별거 아니었을 때 김건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가장 건진을 통해서. 네, 건진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데 그때 코바나 컨텐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전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회사가 어디였냐? 히림이었습니다. 손잡고 후원을 제일 많이 했다. 네, 후원도 하고 사람과 다른 걸 연결도 해주고 네. 그래서 밀접한 관계였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까운 관계였다.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 전성배 공소장에 그 내용도 들어있죠. 히림의 세무조사를 전성배가 해결해줬다는. 그렇죠. 그 공소장 내용 좀 띄워봐 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잘 화면 지내다가 띄워주세요.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다른 대표하고 이어지고 부인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건진과 김건희와 히림의 관계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건진법당에 다닌 거는 히림 지금 대표가 아니라 전 대표. 전 대표. 전 대표. 근데 지금 대표 부인 이 공소장에 나오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림과의 관계가 2013년 14년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대표가 바뀌었는데 회사를 따라갔네? 그건 이상하다. 아니야. 그 대표가 바뀌었는데 근데 전임 대표의 뜻을 따라서 후임 대표 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통한 이권이 있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왜 대표가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대표가 아마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 대표가 된 거고. 네. 옛날 대표가 이렇게 지분을 키워주던 해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림이 근데 굉장히 여러모로 희한하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강급 공사를 500억대를 따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800억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 4배 기간에 가까이 성장했네. 네, 이 기간에 이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희한했는데 검찰청들이 일제히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네, 그래요. 모르는데 맞아. 히림이 다 네, 했다고 했죠. 중앙지검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지방, 그러니까 한 10개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한 7개를 히림이 맡아요. 근데 고등검찰청이 그때 네. 검찰청도 했고 그다음에 법원도 하고. 법원도 법원도 하고 하고. 관급 공사를 그때 히림이 네. 한 1, 2년 동안 다 쓸어간다 그런 얘기 있어서 공항도 네, 얘기하고 공항도 있고. 예. 그 우크라이나 때도 얘기 나왔고 그때도 나왔죠. 캄보디아 때도 얘기 나왔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설계랑 관급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검찰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붙어 있는데 이걸 한 업체가 다 했으면 누가 오더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업체를 줘라고. 자들이 네. 하는 이야기다. 히림과 저 김건희와 가장 관련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사 중에 히림이 가장 가깝고요. 김건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김건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히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림 전 대표 아니면 지금 대표. 전 대표부터 대표, 지금까지 부터 이어온다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 사무소가 필요했던 건가? 아니 거기가 뭐 김건희와 가장 가까운 기업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 건축으로 설계로 뭘 빼먹겠다 이런 생각을 그럼 그 하진 종로 않았겠죠, 거기를 처음부터. 지금 히림이 그래서 44억 원에 하던 걸 지금 520억으로 뻥튀기 시켜서 지금 수익액으로 받았잖아요. 받았죠. 거기를 지금 시행을 그럼 SH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SH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SH입니다. 그럼 SH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의원들과 기자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이게 저희가 취재할 때 답변이었고 예. 저희 보도 나가고 이제 서울시가 입장을 냈죠. 입장을 내서 어쨌든 이거는 2006년부터 이어져 온 계약의 변경 계약이기 때문에 뭐 특정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아니, 특혜를 줬잖아 지금 44억이 520억이 되는데. 그렇죠. 뭐 그거는 물가랑 시세를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건물도 전체 이제 3단계 설계 다 합치면 300억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히림한테 이제 520억을 히림을 주고 이제 히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른 업체들이랑 해야 되고 히림 설명에 따르면 전체 지분은 자기네가 한 40%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억 이상이 되는 건데 이 설계 그렇게 예. 따져도
K캅이 44억대 했던 거를 히림은 200억을 지금 받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를 다른 업체들한테 하청을 준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그런 과정으로도 가는데 이거가 어쨌든 지금 수위로 나갔고 용적률이 높아진 거 민간 업체가 다 몰아가고 그다음에 이 설계는 김건희와 가장 가까운 업체가 수위로 따가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심란한 상황이다 지금. 의심할 만하네요. 의심할 만한 SH가 그 수상버스, 그 한강버스도 그렇고 그 원래 이제 그 도심 주택 개발, 이 공공주택 이거를 하는 건데 자꾸 이상한 쪽에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장동 때 많이 했던 얘기지만 확정이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확정이익을 가져갔는데 SH는 딱 지금 뭐만 가져가냐? 공사비의 4%만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뭐 공사비가 물론 조단위니까 SH가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고 뭐 1,000억대 수익을 올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분양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가로 따지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보는데 이 이익은 그러면 다 민간이 가져가는 지금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확히 이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있는 누구 상태에서 이걸 올린 거예요. 민간 주려고 한 것이다. 아니, 네, 잠깐만. SH 그때 사장이 김원동 사장이었잖아요. 지금 나오고 지금 LH 사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주장하던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민간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항상 이 사람이 이분은 말하던 거예요. 경실련 때부터 경실련 계속 때 있을 때. 자, 근데 이게 SH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냐면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매몰 비용이 커요, SH 입장에서. 예. 근데 지금 그냥 그 높이로 가면 SH가 몇천억대 손해를 봐요. 예. 근데 중단해도 몇천억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SH가 그냥 드랍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까지 가야 이 손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드랍을 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된다. SH는 이제 이 판단으로 계속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왔는데 서울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용적률을 올려주니까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손해는 안 보고 털 수 있나?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온 거예요. SH 입장에서. SH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용적률이 높아졌고 이거 유네스코 때문에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니까 SH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해를 털 수 있으니까 이 이익은 사실 SH는 크게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이익은 결국 먹어가는 구조가 있고 설계 역시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SH 손해를 안 봐주게 하면서 민간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는 구조네. 그렇죠. 네.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그렇게 붙은 네, 것 형성이 같은데. 되어 있는 거죠. 근데 SH는 그 종묘를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SH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라고 그거죠. 있는 네. 게 공적기관이니까.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히림하고 건진하고 얘기하는데 건진이 서울시 관련된 일, 히림에 관련된 일을 건진이 봐줬다. 여기까지가 수사하다가 나왔어요. 그렇지. 거기까지 세무조사와 서울시 고발사건 무마 여기까지 공소장이 나왔어. 그래, 근데 얼마나 가까운 히림과 건진이 얼마나 가까운 거냐면 건진 법당이 그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전두환 형 전경환이 살던 집이야. 근데 그 비용도 히림이 되고 법카도 주고 월급도 돈도 따로 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야 건진에도 히림이. 건진한테 법인카드를 줬어? 법인카드도 줬죠. 월급도 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법당비도 줬다고 줬다니까. 그 이렇게 임차비. 예. 그 다음에 생활비네 법카면. 법카 줬어요. 밥 먹는 거. 네, 그거를 히림이 이름이 됐죠. 히림이 됐어요. 다 자, 냈다. 차, 집, 법카. 그렇죠. 차도 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무조사 매우 그리고 특별한 관계네. 서울시 관련된 일도 무마시켜줬고 그리고 건진 사람을 또 히림이 추천한 사람을 건진이 또 꽂아준 것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중요해. 근데 요 수사가 안 됐어. 남부지검에서. 아예. 그리고 특검에 와서 됐냐? 아예 안 됐다. 이 얘기 한마디면 더. 그럼 히림 쪽으로는 수사가 안 됐다? 네. 히림이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특검 이기에서 해결해야 되겠네 또?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이게 안 됐다니까요. 아예. 왜? 말이 안. 왜? 모르겠지. 이걸 무마하던 그 남부지검 검사가 와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를 무마하던 특검에서 사람이 그 예. 대사를 맡았다? 특검에서 그렇죠. 그거를 무마하다가 네. 나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갔다는. 예. 그럼 특검이 이에 참고해서 그렇지. 하면 되겠네. 자.